그가 북경 가던 길에 백이숙제묘에 써붙이었다는 시를 보든지 또 그가 지은 단가시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 청청하리라 한 것을 보든지 다 그의 열사적 반면을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열사적 반면이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파탈하고 웃고 떠든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무엇으로도 굽힐 수 없는 송죽 같은 맑고 매운 절개가 있던 것이다. 또 성삼문이 북경 갔던 길에 어떤 사람이 조선 문장 성삼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묵화백로도 한 폭을 가지고 와서 화제를 청하였다. 삼문은 그림을 보자마자 라고 불러서 명나라 사람들을 놀래었다고 한다. 아무리 성삼문이 시는 잘못 짓는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그 도시인이다. 성삼문은 이번 수양대군의 소위 정난의 의분을 금하지 못하나 일개승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내일은 안평대군을 죽이기 위하여 좌의정 정인지가 솔백 관계한단 말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여 그 아버지 승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평소부터 믿던 지편전 친구들을 모아 명일에 할 대책을 토론하기로 하였다. 삼문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시외를 빙자로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계, 이석형, 기건 등을 청하였다. 신숙주, 최항을 청하고 아니 청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뒤에 의논하기로 하였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대로 비분강개한 언론이 나왔다. 이번 수양대군의 정난이 생긴 뒤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기는 처음인 까닭이다. 당초에 어찌 된 셈을 알 수 없어. 자네는 정원에 있으니 잘 아나? 이것은 하위지가 성삼문에게 물은 말이다. 하위지에 이때 벼슬은 집이다. 청천벽력이어서 어찌 된 셈을 모르는 것은 하위지뿐이 아니었다. 수양대군이 이상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문종대왕 승하 이래로 소문난 일이지만은 설마 이렇게도 벼락같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 정부에서는 깜깜이 몰랐더람. 지봉은 몰랐다 하더라도 절제까지라도 몰랐더람. 다들 낮잠만 자고 있었더람. 하고 주인 되는 성삼문이 도리어 먼저 분개하였다. 지봉이란 황보인의 당호요. 절제란 김종서의 당호다. 다른 사람들 모두 정부의 무능을 문개하게 여겼다. 그런 게 아니라 절제가 수양대군의 흉계를 먼저 알기는 알았으나 저편이 수양대군이고 보니 일이 생기기도 전에 잡아 가둘 수도 없어서 기회를 기다리기로 다 계획을 정하였더래. 그런 걸 지봉이란 양반이 정가에게 말을 했더라네 그려. 그래서 모두 이 꼴이 된 게래. 하고 이계가 픽 웃는다. 황보인이 정인지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잘못 안 말이다. 수양대군이 조금만 꿈쩍하면 사정없이 처치한다는 계획을 정인지에게 누설한 것은 황보인이 아니라 이양이었다. 응, 자네 말이 그럴듯한 말일세. 하고 박팽년이 그러면 정가는 애초부터 수양의 편이더란 말인가. 하고 놀라는 빛을 보인다. 참말 오활한 선빌세 그려. 하고 하위지가 박팽년을 보고 웃으면서 그럼 무엇으로 우참찬에서 껑충 뛰어서 좌의정이야? 정가의 눈에 아비. 죽일 살이 있다더니 이제 그 눈이 큰일 낼걸. 정가라 함은 물론 정인지다. 벌써 큰일을 내지 아니하였나. 그놈이 사실 전부터 수양하고 통하였다 하면 그놈 살려두겠다고. 그놈이 지봉에게 수학을 하였다네. 하는 것은 박팽년이다. 무부무군한 이 세상에 스승인들 있겠나. 뭐 이것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나. 아직 시초 일세 시초여. 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하위지다. 과연 하위지의 얼굴에는 상심하는 빛이 보이었다. 그런데 이 살마이 왜 아니와? 하고 성삼문은 유성원을 기다린다. 그 반교문을 지어놓고는 여태 밤도 아니 먹는데. 하는 것은 김질이다. 김질은 정창손의 사위요.
장차 육신의 계획을 세조대왕에게 일러바칠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양대군의 일에 분개하는 지사다. 한 번 더 유성원 집에 사람을 보내어 어서 오기를 재촉하였다. 유성원은 내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대들을 애하랴 하고 여러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마지못하여 왔다. 원래 뚱뚱한 편이던 그 얼굴이 그렇게 보는 탓인지는 몰라도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초췌한 듯 하였다. 유성원은 방에 들어서서 성삼문, 박팽년 이하 여러 친구들을 대하는 길로 눈물을 흘리며 느껴 울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제공을 대하겠나 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성삼문이하로 모인 사람들이 다 사면이 눈물을 머금고 유성원의 손을 잡아 위로하였다. 자네가 죄라면 우리가 다 동죄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남지 아니하면 대애를 뉘있어 지키겠나 하고 성삼문이 특별히 유성원을 위로하였다. 유성원의 눈물은 여러 동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유성원이가 수양대군에게 내리는 교서를 지은 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유한이 아닐 리가 없고 또 가장 공평하게 말하더라도 유성원의 일생에 큰 오점이 아닐 리가 없다. 만일 유성원으로 하여금 절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로 하여금 교서 짓기를 거절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수양대군의 노함을 사서 목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의기남아가 밟을 가장 옳은 길일 것이다. 유성원에게는 70이 넘은 병석에 누운 노모가 있었다. 자기는 결코 목숨을 아낀 것이 노모를 위한 것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나 성삼문, 박팽년 등 지기지우들은 그의 충성과 효성을 잘 알았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정인지가 불러주다시피 교서에 쓸 요령을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충의가 1월과 같은 황보인 김종서 등을 궁흉극악한 역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천지 1월이 부끄럽고 금수초목이 부끄럽고 자기 그림자가 부끄러웠던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과도히 슬퍼 말게 우리 목숨이 열이라도 장차 다 쓰고도 부족한 날이 있을 것일세. 아직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해. 못 참을 것을 참더라도 살아야 하네. 자네 진정을 천지신명이 알고 우리 몇 친구가 아니 무슨 걱정인가 하고 손을 잡고 유성원을 위로하는 것은 박팽령이다. 그렇기를 두 말인가. 자네 이번 일이 잘한 일은 아니지. 실수는 실수지만은 장차 벗을 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하위지다. 하위지는 앞일을 내다보는 듯이 말하였다. 친구들의 진정으로 하는 말이 일변 가슴을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일변 고맙기도 하였다. 유성원 때문에 좌중에는 말할 수 없이 비창한 기운이 충만하였다. 자, 이 말은 고만하고 내일 일을 의논하세 하고 화제를 돌리려는 것은 성삼문이다. 내일 솔백관하고 상소를 한다니 그게 무슨 일이겠나. 생각건대 안평대군 일인 듯하여 하고 성삼문은 정원에 있으므로 가장 이런 일에 기미를 알아야 할 처지이므로 먼저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최항이는 그 일을 알 듯하기로 물어보았지만은 잡아대어 도승지가 되었다고 교가 났는지 우리를 대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나를 보면 피해. 영양이 궁에서 수양대군을 불러들이고 제신들을 속이어서 불러들이고 상감을 속이고 한 것이 모두 최항이 놈의 농간이야. 하고 격하기 쉬운 이계의 핏기 없는 연약해 보이는 병색 있는 얼굴이 감정으로 빨개진다. 최항이 가정인지 문화에 긴이 다니느니 사람이 재승박덕해. 재주는 있지만은 원체 의리가 박하고 무력이 있어. 하는 것은 전 대사헌 기건의 말이다. 기건은 수양대군 이하 왕자들이 궁중에 분경하는 것을 탄핵하다가 수양대군에게 밀리어 쫓겨난 사람이다. 최항이 아니기로 모르겠나. 내일 상소야 빤하지.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싫어하는 줄 아니까
안평을 아주 죽여버려서 수양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는 정승의 충성에서 나온 일이겠지 하는 것은 하위지다. 문제의 중심은 내일 아침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에서 상감께 안평대군 죽여야 할 것을 아뢰 때에 그 옳지 못함을 한번 다투어 볼까 함이다. 간신의 무리가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것을 볼 때에 묘당의 한 사람도 다투는 이가 없다 하면 의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또 이때에 한번 수양과 정가의 얘기를 지르지 아니하면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이니까. 이때에 우리가 불과 불 목숨을 내어놓고 다투어야 할 것일세 하고 강경론을 하는 것은 이게다. 이렇게 말하는 이계의 심중에 항상 수양, 대군과 정인지의 주구가 되어 껍죽대는 그 숙부 계전의 모양이 보이었다. 이계의 강경론에 성삼문, 김질도 찬성하였다. 어전에서 한번 정인지와 흑백을 다툴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아니하면 누가 한단 말인가. 만약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소불위할 것이니까 우리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연명을 하여 가지고 한 정가에게 하늘 높은 양을 보여야 하네 하고 김질은 연명상소라는 구체안까지 내어놓았다. 김질의 말에 여러 사람은 그럴 듯이 그러나 결정 못한 듯이 서로 바라보고 앉았다. 김질은 풍세가 좋은 듯하면 더욱 기운을 내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견이 설듯한 눈치를 보고는 더욱 기운을 내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일 조회에 정인지가 말을 낼 때까지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든. 정인지가 의기양양해서 안평대군 죽여야 한다는 뜻을 상감께 상주하고 물러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거든. 그러면 정인지의 득이가 오죽하겠나. 그때에 우리가 나선단 말이야. 우리가 상감께 아뢰오. 좌의정 정인지의 말이 옳지 아니하외다 하고 나서는 날이면 제가 간담이 스늘하지 않고 배기겠나. 이것도 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우뚝 내세운다.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뜻이다 애끼하고 가슴이 꿈쩍할 것일세. 그렇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하려면 일을 못하지는 않겠지만은 설사 우리 본 뜻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한번 크게 얘기는 질러 놓는단 말이야. 망신도 한번 톡톡히 시키고 안 그런가. 김질의 눈가에는 회심의 웃음이 돈다. 박팽년 하위지같이 마음이 무거운 패는 김질의 말을 듣고 왜 그리 말이 교묘하고 자리할꼬 하여 김질의 태도가 군자답지 못함을 불쾌하게 여기었으나 성삼문, 이계와 같이 외분이 앞서는 사람들은 수양대군, 정인지 등을 한번 망신을 시키는 것만 해도 어떻게나 통쾌한지 몰랐다. 됐네 됐어. 꼭 됐어. 하고 성삼문은 무릎을 치며 김질의 꾀를 칭찬하였다. 유성호는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앉았다. 이렇게까지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을 위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결코 안평대군이 무죄한 사람이란 이유만은 아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판에 무죄한 목숨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들 여유가 있을까 없다. 안평대군을 살려야만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로 가는 것은 안평대군이 살아있지 않고는 감히 수양대군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안평대군마저 죽여버리면 수양대군 일파에 대하여서는 정이 무인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보아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은 죽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안평대군을 살려야 할 둘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도덕적 이유다. 성삼문 등이 생각하기에 수양대군은 불의를 대표한 세력이뇨 안평대군은 의를 대표한 세력이었다. 안평대군이 밤낮에 시와 술과 풍류에 묻히어서 비록 적극적으로 하여놓은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알아보고 옳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므로
천하 옳은 사람에 돌아가는 박되어 은연중 천하 인인지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이 죽는 것은 안평대군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의를 대표하는 세력이 죽는 것이다. 이름으로 안평대군은 안이 살리지 못할 것이다. 안평대군을 안이 살리지 못할 셋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리신 상감을 위하여서다. 고명받은 유력한 제신이 다 죽어버린 이때에 어리신 왕을 보호할 가장 큰 힘은 안평대군이다. 성삼문 일파의 눈에 수양대군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의 목적이 성왕에게 대한 주공이 됨에 있는 것을 누누이 성언한다 하더라도 상감에게 호의를 가진 보호자가 아닌 줄로 보이었다. 그러므로 왕을 안전하게 함. 그것은 성삼문 일파 자기네의 문명 고명에 대한 최대한 의무다. 애는 안평대군을 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안평대군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지우에 대한 정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편으로 보든지 안평대군을 살려내는 것은 현하시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하려면 그 가장 첩경은 수양대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남은 길은 여론을 일으켜서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체면에 안평대군 죽이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인지는 이것을 여론이 일어나면 이롭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극비밀리에 질풍신뢰적으로 해버리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솔백관하고 왕을 위협해 왕께서 부득이 수양대군에게 물으시어 수양대군이 가장 부득이한 듯이 백관의 의향을 막을 수 없다고 상주를 하여 그리하면 아마 일주야가 지나지 못하여 안평대군의 목숨은 벌써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을 살리려는 편에서는 어떻게 조수족할 여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인제는 김질의 말과 같이 내일 아침 묘당에서 한바탕 풍파를 일으켜보는 수밖에는 아무 도리도 없다. 감정에 격한 이계, 성삼문 등은 전우를 돌아볼 새 없이 김질의 말에 찬동하였으나 비교적 냉정하고 이지적인 하위지 박팽년 같은 이는 또 그 결과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일은 안 되고 목숨은 잃고 그렇지만은 의리상 아니 그러할 수는 없고 실로 난처한 딜레마 경우다. 이번에도 목숨은 하나 내어놓아 하겠고 또 후일을 위하여서도 목숨은 하나 남겨두어야 하겠고 하고 마침내 박팽년이 탄식하는 소리를 바라게 되었다. 사실상 그러하였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은 지 사흘이 다 되지 못하여서 벌스벼슬하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돌아가 붙으려고 애를 썼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의리와 임금에게 충성되기보다 권세 잡은 수양대군, 정인지에게 충성도기를 힘쓸 것이다. 만일 이번 안평대군 일로 하여 우리네가 다 죽어버리면 뒷일은 누구에게 부탁하랴 하는 것이 오늘 밤 모인 몇 사람의 진정의 근심이었다. 이때에 성삼문이 신숙주 문제를 끌어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청하려다가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니 청하였다. 이번에 갑자기 벼슬이 높이 오른 것을 보면 수양이나 정가에게 긴이 보이기도 한 모양이지만은 그런들 설마 아주 환장이야 하였겠나. 설사 환장이 되었기로니 우리 말이야 제가 안 듣겠다.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네 중에 신숙주가 가장 수월한 듯 하니까 아마 그 마음을 사노라고 높은 벼슬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었기로 설마 신숙주가 어디 그럴 리야 있을라고. 신숙주는 이른바 지편전 8학자 중에 하나로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어느 누구와는 친하지 아니하라마는 특히 성삼문과는 성이 다를 뿐이지 중마고우요. 동문수학이요. 동포 형제나 다름이 없이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남들은 다 신숙주를 의심하여도 성삼문만은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아니하였다. 아니야.
하고 성삼문의 말에 이계가 손을 내어두르며 굳세게 부인하였다. 신숙주가 이번 일에는 제일 가는 모사래. 첫째 한명회, 둘째 신숙주라네. 내 삼촌 말을 들으니까 신숙주는 벌써부터 수양대군과 통한 모양이요. 정인지를 수양대군에게 갖다가 붙인 것도 신숙주라나 보대. 내 삼촌은 수양대군 문화에 밤낮 다니기나 하지만은 신숙주는 수양대군 궁에 한 번 발도 안 들여놓고도 내 삼촌보다는 더 긴 했던 모양이니 알아볼 것 아닌가. 사람들의 눈은 성삼문에게로 옮았다. 그러나 삼문도 이계의 말을 반박할 아무 재료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도 신숙주가 나서면 혹시 안평대군을 살려낼지도 모르니 한 번 말이나 해볼까? 안 될 말이야. 안평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꾀도 신숙주놈의 속에서 나왔기가 십상팔굴세. 내 삼촌의 말눈치가 신숙주놈부터 때려 죽일 놈이야. 하고 이계는 흥분을 못 이겨 그 가냘픈 몸이 떨린다. 이계가 삼촌이라는 것은 물론 이계전이다. 명일 조회에 한 풍파 일으키기로 마침내 작정이 되었다. 의리 소재에 주저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 뒷일을 생각해서 목숨을 아껴둔다는 것은 의가 아니여. 보지 못하는 장래를 위하여 목전에 다닥친 대의를 저버리다니 말이 되나. 우리네가 이번 의에 죽으면 후일에 그때의에 죽을 사람이 자연 또 있을 것이여. 하는 이계의 말은 여러 사람의 뜻을 결정하는데 가장 힘이 있었다. 이석형, 기건의 자중론은 이 대회를 앞에 자연히 소면되고 말았다. 오륙인이 관말직의 의롭고 약한 힘으로 일국 정권을 마음대로 놀리는 수양. 대군과 정인지를 대항한다는 것은 실로 당난거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항 죽는다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였다. 술이 나왔다. 아마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지 모를 주애다. 권커니 잡거니 여러 순배에 이르러도 내일 일이 관심이 되어 술이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누구 유력한 사람을 하나 장두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네 미관말직만이 나 서는 것보다 그래도 제릴에 참여한 사람이 한둘 있었으면 더 소리가 크지 않겠나. 하고 하위지가 술잔을 놓고 말을 낸다. 그래, 내 뜻도 그러이. 하는 것은 박팽년이다. 박팽년이 예조참에 성삼문이 우승지, 이계가 직제학, 유성원이 사예, 김질도 유성원과 같이 사예, 이석형이 교리, 그 중에 기건이가 대사원을 지냈으니 가장 벼슬 자리가 높다 하려니와 현직은 없고, 그 나머지는 조정에 나서서 힘있게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 이가 없다. 현재 대사원 권준, 대사관 이계전이 동지였으면 대단히 소리가 클 것이었마는 이 두 사람은 수양대군의 신복이다. 그런즉 내일 조정에서 정인지와 다툴 때에는 적어도 정경의 지위는 가진 사람이 두목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말을 낸 뒤에는 아무나 나서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처음 말을 낼 사람은 지위나 명망이 좋기 정인지와 비둥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좋을까 하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은 독자도 벌써 짐작할 것이니 그것은 의정부 좌참찬 허후다. 허후 집에 가는 교섭위원은 성삼문과 이계 두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계와 허후와는 관계가 있다. 허후의 아들 교리 허조가 이계의 매부였다. 이렇게 이계와 허조와는 다만 남매의 분위가 있을 뿐더러 또한 자기 상적하는 동지였다. 성삼문이 개가제꼴 허후 집에 다다랐을 때에는 벌써 야심하였었다. 그러나 인제 어떠한 벼락이 내릴지 모르는 허후 집에서는 내외가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개만 지져도 금부도사나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성삼문, 이계는 우선 허조와 만나서 내일 일을 말하였다. 허조는 대번에 승낙하였다. 그런데 여보게 하고 성삼문은 허조더러 춘부 대감께서 앞장을 서시어야 하겠네.
우리네 미관말 직배들만으로야 무슨 말이 설 수 있겠나. 그래서 춘부 대감을 우리 두령으로 추대하기로 의논들이 되었네. 하고 허후가 두목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안 될 뜻을 말하였다. 허조는 아버지의 명운이 실로 절박한 것을 깨닫고 한참이나 침음하더니 잠깐 기다리게. 내 아버지한테 자네 말은 전함세. 자식된 도리에 늙은 아버지를 죽을 길로 들어가시라고 권하기는 차마 못하겠네 그려. 하고 큰 사랑으로 올라갔다. 허후는 이때까지도 옷도 끄르지 아니하고 편지축을 내어놓고는 이번에 순난한 여러 친구들에게서 받은 필적들을 골라서 꿇어 앉아서 두 손으로 받들고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내려는 뜻을 보인다. 허후는 아들 허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 너 잘 왔다. 이리 오너라. 하고 서안 위에 골라놓은 면뭉텅이 종이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붕, 이것이 절제 관적이야. 충신 열사의 궤적은 분양단좌하여 보는 법이야. 이것은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하고 또 다른 뭉텅이 하나를 내어놓으며 이것은 안평대군 필적이야. 다 잘 두어라. 안다. 아무리 의에 대하여는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아는 허후라도 불출일년에 아들 손자가 다 도륙을 당하고 허후의 집이 영원히 멸망해 버리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둘째 손자 구령이 할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아랫목에 고나게 자는 양이 보인다. 큰 손자 연령은 명춘의 과거를 보려는 나이다. 허조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예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은 슬펐다. 그렇게도 좋은 아버지, 좀 괴벽하다고 할 만은 하지만은 일찍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 몸이나 제 집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거나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 별로 능력은 없으나 나라 일만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해하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금부도사를 기다리게 된 정경을 생각하면 전래 효서를 타고난 허조의 가슴은 메어지는 듯 하였다. 더구나 성삼문, 이계가 청하는 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늙고 좋은 아버지의 생명은 내일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는 허조는 말문이 막히었다. 죽고 사는 데 대하여 무서워하거나 슬퍼할 허조가 아니었마는 모든 사정이 허조의 슬픔을 폭발하게 한 것이다. 허후는 안평대군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보다가 아들의 말에 놀라는 듯이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본다. 아버지 하고 허조는 남아의 의기로 복받치어 오르는 울음을 눌러버리고 성삼문이가 왔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다. 성삼문이가 왔어? 혼자? 이 개허구요. 응, 어찌에 이 밤중에? 하고 허후는 손에 들었던 안평대군의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내일 아침에 솔백 관계한다고 아니합니까? 응, 그렇지. 정가가. 허조는 방 안에 누가 듣지나 않나 하는 듯이 휘 한번 둘러보고는 소리를 낮추어 오늘 저녁에 성삼문의 집에 몇 사람이 모였더래요. 누구? 그 사람들이지요. 박팽년, 하위지, 이석형, 기건, 유성원. 하고 말도 끝나기 전에 허후가 눈을 크게 뜨며 무어? 유성원이가 무슨 낯을 들고 나와 댕겨?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제야 협박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유성원이가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어요? 하고 허조는 유성원을 두남둔다. 협박만 받으면 아무런 것이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허후의 소리는 더욱 커진다. 허조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잠깐 잠자코 앉았다. 허후는 유성원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잊었던 것을 생각하고 성난 것을 거두고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했단 말이냐? 내일 아침 정인지가 안평대군 죽여야 할 것을 주장하거든. 안평대군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크게 반론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하는 허조의 말에 허후의 고개가 저절로 번쩍 들리고 눈이 크게 떠지더니 숨길 수 없이 기쁜 빛이 드러나며 그렇기로 작정을 했어. 조정에서 정인지와 한바탕 다투기로 하고 참을 수 없는 듯이 빙그레 웃는다. 장하다. 아직도 의가 살았구나. 허후는 유성원 때문에 일어났던 분한 마음도 다 쓰러지고 가장 유쾌한 듯이 왜 이리 들어오라고 아니한단 말이냐. 귀한 손님들이로구나. 이리 들어오라고 하여라. 하고 서안 위에 늘어놓인 종이 뭉텅이를 주섬주섬 주이서 문갑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앞장을 서라고요. 하고 허조가 아버지를 우러러본다. 내가 나서라고. 나서기를 두 말이냐. 하늘이 도와서 인제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어서 다들 이리 들어오라고 하려무나. 하고 허후는 마치 오래 그리워하던 대단히 반가운 사람이나 만나려는 듯이 기뻐하였다. 천애를 들어 손자 구령의 곤히 자는 몸을 덮어주었다. 이리하여 허후와 내일 일을 다 짜놓고 허후 집에서 나오는 길에 성삼무는 이 개더러 여보게 우리 버몽이한테 들러가세 하였다. 버몽은 신숙주의자다. 그건 무엇하러? 하고 이 개는 냉랭하였다. 가서 그 사람이 환장을 했나 아니했나 보세 그려. 보아서 정말 환장을 했거든 한바탕 호령이나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예전 신숙주대로 있거든 안평대군 위에 힘을 좀 쓰라고 해보세 그려. 사리 여보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친구로 버린다는 것이 어디 친구의 도린가. 하고 산문은 이개를 끌었다. 성산문의 말은 이치에 합당하였다. 이개는 마음으로는 싫지만은 성산문의 말을 그렇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신숙주 집이라야 허후 집과 같이 잿골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 돌지도 아니하겠기로 성산문을 따라 섰다. 신숙주 집 대문은 굳이 잠겨 있었다. 문을 열 때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관노 같은 자, 사오인이 성산문 이개에게 대하여 교만한 태도로 수하하였다. 이개는 대토하여 이놈들 눈이 삐었느냐. 우리를 몰라보고 웬 버르장머리야. 하고 호령을 하였다. 이개가 하도 톡톡히 호령하는 바람에 관노 같은 놈들은 뒤로 물러섰다. 이 소리에 뛰어나온 종 하나가 성산문을 알아보고 허리를 굽신하며 원골 영감마님 입시오. 안다. 오 영감 계시냐? 하고 성산문의 말에 종이 네 대감마님 계시오. 하고 곁에 무엇이 있으면 둘러치기라도 할 드이 잔뜩 성이 난 이개를 힐끗 본다. 오 따는 영감이 아니라 대감이시로구나. 하고 성산문은 신숙주 집 기구가 갑자기 변하였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버봉이 하고 길게 부르는 성산문이 소리 그것은 거의 날마다 귀에 익히 듣던 옛 친구의 소리나 애 신숙주는 금보인가 하고 전보다 더욱 반가운 듯이 뛰어나와 맞았다. 숙주의 등 뒤로 흘러나오는 불빛에 전에 보던 커다랗고 널쩍한 옥관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그마한 환옥 관자를 붙인 것이 눈에 띄었다. 소인 문안 아래오. 하고 성산문이가 시치미 떼고 신숙주 앞에서 읍하는 것을 신숙주가 한 손으로 성산문이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개의 팔을 잡으면서 이 사람 미치었다. 이건 다 무슨 짓이야. 하고 픽 웃고 이리 들어오게 하며 두 사람을 방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밤중에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방 한편 구석에 피석하여 앉은 사람을 바라본다. 성산문 이개의 눈도 그리로 향하였다. 거기는 사팔뜨기 눈에 광대를 쏙 내쏟고 허위대 큰 작자 하나가 있다. 저게 웬 것이야? 하고 성산문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괴상하게 생긴 작자는 대감 안녕히 주무시오.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일어나 나갔다. 한명회가 사팔뜨기라더니 저것이 한명회라는 것인가 하고
성삼문은 일어나 나가는 한명회의 뒷모양을 흘겨보고 한명회 유가 이 야심한데 신숙주와 단둘이 무슨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마땅치 못하였다. 이 사람 그것 웬 작잔가 하고 삼문은 한명회가 마당에 내려설까 말까 한때에 듣겠거든 들어라 하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이계도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이 질문을 받는 신숙주를 바라보았다. 응, 그 사람 저 뉘 심부름 온 사람이야. 하고 숙주의 어음은 분명치 못하였다. 숙주는 어찌의 등에다가 모닥불을 퍼붓는 듯함을 느끼었다. 여태껏 한명회에게 또박또박 대감을 바치고 경대함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깨달아 만족한 기쁨이 있더니 성삼문, 이계 두 친구의 들여다보는 눈을 볼 때에는 몸이 무엇에 눌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음을 깨달았다. 뉘 심부름 온 사람이라니 그 눈가라고 흉악하게 생겨먹은 폼이 수양대군 궁에 드나든다는 한가 아닌가. 이번에 영양위 궁 사람 죽이는 일에는 원훈이라지 하고 이계가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로 숙주를 쏘았다. 숙주는 웃고 손으로 턱을 만질 뿐이요 대답이 없다. 그런가 그것이 한명회인가 하고 삼문도 곁에서 재촉한다. 그래 한명회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닐세. 외양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닥지는 아니한 모양이야. 저 민대생의 사위 아닌가 하고 우리네가 사귀어도 관계치 않다는 듯이 숙주가 억지로 쾌활한 빛을 보인다. 숙주가 한명회의 변명을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더욱 불쾌하였다. 더구나 이계는 당장에 숙주의 낯에 가래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도록 명회를 변명하는 숙주의 낯이 빤빤하였다. 오직 숙주를 가장 믿고 사랑하는 본래 친구를 믿으면 거짓말까지도 믿으려 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는 성삼문만이 어떻게 하여서도 숙주가 변심하지 아니한 것을 이계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단도직 입으로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야심한데 온 것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온 것이야. 세상에서 말하기를 자네가 변심하였다네 그려 우리네를 버리고 정인지 편이 되었다니 그런가. 정인지라고 본래부터 그리 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인지야말로 단단히 변심을 하였어. 세상이 다 지봉 절제를 배반한다기로니 정인지야 어디 그럴 수가 있겠나. 저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듣는 바로 보면 지붕 절제를 죽이게 한 것이 한명회 정인지의 소위라 하니 정인지가 환장이 안 되었으면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런데 자네는 이 계전 최항과 함께 정인지 패가 되었다고 하니 그게 있을 말인가. 어디 자네 입으로 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여 보게. 이번 자네 벼슬이 갑자기 뛰어오른 것이 수상하다고들. 하지만은 그것이 혹 자네를 환장시키려는 정인지의 계책인지 몰라. 그렇지만 어디 세상에서야 그렇게 생각해 주나. 다 자네가 정인지 편이 되었다고 그러지. 아무려나 자네가 청백한 것을 보이려거든 우선 자네 입으로 이 자리에서 시원히 말을 해보게 하고 숙주를 바라보았다. 숙주의 관자놀이는 쉴 새 없이 들먹거리었다. 어디 변심이고 말고가 있나 하고 숙주는 겨우 불분명한 외마디 대답을 한다. 아니 이 사람 하고 이계가 고개를 숙주에게 내어밀고 살기 있는 눈으로 숙주의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노려보며 묻는다. 그러면 자네는 이번 수양대군의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지편전에서 영묘와 현능의 고명을 받던 신숙주 고대로 있단 말인가? 그렇거든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하게. 성삼문, 이계의 말은 구구절절히 신숙주의 폐부를 찔렀다. 신숙주는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살려줍시오 하고 그만 방바닥에 엎드리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리할 수가 있을까? 그리할 수는 없다. 숙주는 얼음같이 차디찬 욕심에 들로 설레는 양심의 병아리를 꽉 눌려 질식을 시키고 글쎄 이 사람들이 오늘 웬일인가
자네네들까지야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쓰겠나 하고 슬쩍 농치어버린다. 이때에 종이 주안상을 들고 나왔다. 이 주안상은 숙주를 살리었다. 숙주에게 잠시 피신할 곳을 준 셈이다. 자, 한 잔 먹세 하고 숙주는 예쁜 종으로 하여금 술을 치게 하였다. 이 젊은 종은 산문이나 이계가 일찍 숙주의 집에서 보지 못한 바다. 그렇기로 벼슬이 오른 지 사흘이 다 못되어 이대도록 숙주집 기구가 굉장하게 변할까? 신숙주 아버지는 참판 신장이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되지 못한다. 아버지 신참판이 치산하는 재주가 있는 덕에 가난치는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을 둘 처지가 못 됐는 줄은 성산문이 가장 잘 아는 바다. 이 종은 수양대군한테서 선물 받은 종이다. 술도 수양대군 궁에서 온 술이다. 그런 줄을 알았더면 성산문, 이계는 아니 먹었을는지 모르거니와. 그들은 출출한 김, 흥분한 김, 으스스 추운 김에 이 따뜻하게 데운 달고 매운 향긋한 청주를 따라 놓는 대로 아니 마실 수가 없었다. 이리 하는 동안에 신숙주는 두 친구의 무형한 단근질에 부대끼던 몸을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이 술에 대하여 신숙주의 부인 윤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윤씨는 재와 색과 덕이 겸비하기로 동백안의 유명한 부인이다. 그는 남편의 친구가 사랑해 오면 가만히 종을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를 탐지하여서 적당하게 대접을 한다. 그것은 남편과의 친불친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결코 그뿐은 아니다. 덕행과 명성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대접할 만한 이는 하고 못할 이는 아니한다. 윤씨의 이 총명에 대하여서는 신숙주도 신임하고 감복하는 터이다. 윤씨 부인은 한명회가 왔을 때에는 아무 대접도 아니하였다. 왜 그런 소인을 사귀시오? 하고 직접 남편에게 말한 적까지 있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소인은 아닌걸. 하고 그때에도 숙주는 아내에게 어물어물해버리었다. 성산문이 윤씨 부인의 가장 환영하는 손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산문 올 때에 나오는 술상이 가장 좋다, 좋은 안주가 생긴 때에는 윤씨는 성산문 오기를 기다려서 다락 속에 감추어 둔다. 오래 감추어 둘 것 없이 성산문이 찾아온다. 아내의 이 뜻을 신숙주도 기뻐한다. 아내 윤씨는 남편 신숙주의 뜻을 다 알아두고는 남편이 말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바를 다하여 준다. 참 알뜰한 며느리요. 아내라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면 자네 뜻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단 말인가? 하고 성산문은 한 번 더 숙주에게 묻는다. 두 말인가? 신숙주가 설마 권세를 따라서 마음 변할 사람이겠나? 자네들한테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것이 내가 박덕한 탄일세마는 내 마음은 그렇지를 않아. 하고 숙주는 잠깐 휴양하는 동안에 새 기운을 얻어서 서슴지 않고 대답하여 버린다. 글쎄, 그러면 그렇지. 우리 버몽이가 설마 절개를 팔아먹을 리야 있나? 여보게 뱉고 안 그런가? 하고 성산문은 그만 마음이 탁 풀려서 좋아라고 무릎을 치며 이계를 바라본다. 숙주가 무죄한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이다. 뱉고 안 그런가? 하고 성산문은 그만 마음이 탁 풀려서 좋아라고 무릎을 치며 이계를 바라본다. 숙주가 무죄한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이다. 뱉고는 이계의 자다. 그러나 이계는 그러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맵고 맺힌 사람이다. 숙주의 말이 그대로 믿어지지를 아니하였나.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하고 이계는 폐간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눈으로 신숙주를 들여다보며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들이세운다. 진실로 자네가 청청백백할 것 같으면 그러한 표를 보이게. 하고 이계가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그 표를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신숙주도 청백한 표를 보이고 싶은 태도를 보인다. 첫째도 자네 벼슬을 내어놓게.
자네 벼슬이 너무 엽등이야. 까닭이 없는 엽등에는 바르지 못한 속살이 있는 짓이라고 남이 말한들 자네가 무엇이라고 발명할 터인가. 자네가 아무리 청청백백하다고 하더라도 일개승지로서 일약의 좌참찬이 되었다 하면 아무도 자네를 이번 일에 가장 공이 큰 사람으로 아니 볼 수가 있나. 정인지가 우참찬에서 좌의정으로 뛰어오르고 한 명회가 백면으로서 군기사 녹사된 지 이틀 만에 이조참에 가된 것 이상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내일 아침으로 자네 벼슬을 내어놓게. 이게 이 말은 참으로 신숙주에게는 아픈 말이었다. 1년 내로 친구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양심까지 속이고 애를 쓴 것이 무엇 때문인데? 권세 때문인데. 이게의 말은 큰일 날 소리였다. 자네 말이 옳기는 옳이. 그렇지만은 너무 서색론이야. 하고 신숙주는 이제는 조금도 면난한 빛이 없고 도리어 이계를 지도하는 태도다. 어찌에 자네 말이 서색론인고 하니 우리가 다 청렴한 듯이 발을 빼고 물러나오면 나라 일은 어찌한단 말인가. 영능, 현능께서 고명하신 것도 결코 물려나와서 독선 귀신이나 하라고 하신 뜻은 아닐 것일세. 자네들이나 내나 다 같이 이 몸과 목숨을 나라에 바치지 아니하였나. 한 번 바친 몸과 목숨을 늙어서 폐인이 되거나 죽어서 해골이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가 있나? 그것은 도리가 아니야. 하물며 오늘날 같이 국가 다사한 날에 우리가 일심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 몸을 피하다니 될 말인가. 백고, 자네가 잘못 생각한 말일세. 안 그런가 이 사람 근보. 신숙주의 말은 과연 당당하다. 과연 충신의 말이요 국사의 말이었다. 올해 범옹이 자네 말이 옳이. 우리가 물러나와서 쓰겠나. 우리가 나오면 그야말로 권남이 한 명의 같은 유의판이 되게. 안 그런가 백고. 하고 성산문은 의심이 다 풀리었다 하는 만족한 표정으로 이계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이계도 성산문 모양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신숙주의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도리어 이 그럴듯한 신숙주의 말 속에 더욱 가증한 속임이 있는 듯이 깨달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폭로하여 뻔뻔한 신숙주가 부끄러워 죽도록 윽박지를 방법이 없는 것이 분하였다. 이계의 해쓱한 얼굴은 더 해쓱하고 여자의 손가락같이 가늘고 흰 손가락들은 흥분으로 떨리었다. 숙주가 싸워 이긴 기쁨으로 빙그레 웃는 낯으로 이계를 보는 것이 더욱 가증하고 분하였다. 자네 속은 시워학 알았네. 하고 성산문은 기쁜 듯이 언제는 내가 자네를 의심하였겠나마는 하도 세상에서들 자네가 이번 일의 원흉이라고 그러니까. 자네 입으로 한마디 안 그렇단 말을 시원히 들어보려고 왔더니 속이 다 트이는걸. 안 그런가 백고. 하고 이계의 팔을 잡아 끌며 자 한 잔 더 먹게. 하고는 자기부터 혼자 잔을 들어 마신다. 그러며 자네는 벼슬을 내어놓을 수 없단 말일세 그려. 하고 이계가 다시 채찍을 들어 신숙주의 피나는 양심을 후려 갈긴다. 곤경이 다 풀리었거니 하였던 숙주는 가슴이 꿈쩍하였다. 이 사람이 내가 죽는 양을 보고야 말려는가 하고 잠깐 망연자실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고만하게 더 말할 것이야 있나. 하고 성산문이 민망한 듯이 손으로 이계를 막는 모양을 한다. 이계가 다시 다지는 바람에 신숙주는 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땀이 흘렀다. 그리고 결코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중언부언 말하였으나 그 말에는 도시 힘이 없었다. 성산문이 새에 나서서 이계를 무마하여 가지고 신숙주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신숙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계의 말과 같이 벼슬을 내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이튿날 조회다. 영의정 수양대군 유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왁
좌찬성 신숙주, 좌참찬 허후 이하로 정부 3, 4, 6조의 백관이 품질 찾아 근정전에 보이었다. 이날 조회의 첫째로 한 일은 수양대군 궁을 호위하는 일이다. 정인지의 상주대로 금군 집무도 사람이 갑사 50, 별시위 50, 총통 20 방패 20으로 수양대군 궁을 호위하기로 되었다. 이것은 황보인, 김종서 등 역적의 잔당이 혹시 수양대군을 엿볼까 하는 근심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기실은 정인지의 수양대군에 대한 충성을 표한 것이다. 둘째 일은 이번 일에 공 있는 사람들을 정난공신이라 하여 정인지 이하 36인에게 1등훈, 2등훈, 3등훈으로 나누어 군을 봉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며칠 들면 하동부원군 정인지, 서원부원군한 확, 고령부원군 신숙주, 길창부원군 권람, 상당부원군 한명회인, 산부원군 홍윤성, 남양부원군 홍달손, 영성부원군 최항, 한성부원군 이계전, 강성부원군 봉, 석주, 서부원군 양정 여기 적힌 이름들은 독자도 벌써 다 아시는 바다. 한명회, 홍윤성, 양정도 인제부터는 부원군 대감이 되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박팽년, 성삼문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지편전 입직을 하였다 하여 정난공신 3등운에 들어 군을 봉함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군 행세를 한 일이 없었고 또 공신들이 돌아가며 한턱씩 낼 때에는 두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내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천벽력으로 한명회, 홍윤성 등과 같이 정난 공신명부에 이름이 오른 것을 볼 때에는 두 사람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를 아니하였다. 성삼문, 박팽년 두 사람을 정난 공신에 집어넣은 것이 수양대군, 정인지 등의 고등 정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될 수 있으면 지편전 학사들 중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을 달아도 정난 공신 속에 집어넣고 싶었다. 이러함으로 이번 소위란 난의 누명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가 있고 적어도 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핑계가 없었고 성삼문, 박팽년은 그날 밤에 입직했다는 핑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 두 사람을 공신에 넣는데 신숙주가 정인지에게 많이 힘을 쓴 것은 사실이다. 36인 정난 공신이 탕전에 사은 숙배한 뒤에 정인지는 안평대군용과 전, 우의정 전경도 도채찰사 정분에게 사사하여야 할 것을 백관의 뜻이라 칭하여 탑전의 아뢰이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안평대군용은 수학이라 종사의 대죄인인즉 비록 지친이라 할지라도 단정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백관과 민심이 다 이 불공대천지수를 살려두기를 원치 아니하니 왕은 사정을 버리시고 공론을 쫓아 단연히 안평대군을 죽이소서 하미요. 또 전우의정 정분에 대하여는 정분이 비록 도채찰사로 밖에 있었었으나 황보인, 김종서와 같은 봉당인 것이 의심 얹은즉 그도 죽임이 마땅하다 함이다. 정인지가 충성을 다하는 듯 죽음을 무릅쓰는 듯 어린 왕을 효유하는 듯 위협하는 듯 도도 수천 원을 늘어놓을 때에 백관 중에는 숨소리도 없는 듯하였고 왕은 다만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좌우를 돌아보시었다. 안평대군의 목숨이 쇠줄로 되었더라도 견디어날 것 같지 아니하였다. 어리신 왕은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사코 안평대군을 죽이고야 말려는고 하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으시었다. 왕은 정인지를 바라보고 다시 마치 동정을 청하는 듯이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이 경우에 왕이 취할 길이 셋이다. 윤이라 하거나 그와 반대로 불윤이라 하거나 또 영유보정 군국 중사 실위총치 이대여 친정지일이라 함과 같이 나라 일은 모두 수양대군에게 위임해 버리었으니 안평대군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을 수양대군에게 밀어버리시든지 실로 위기일발이다. 이때에 허후가 나섰다.
좌참찬 허후 아래오 하는 힘있는 늙은 음성이 조용하던 전래에 울릴 땡 사라들의 귀와 눈이 다 허후에게로 향하였다. 저것이 또 무슨 객담을 하려고 나서 하고 수양대군은 허후를 흘겨보았다. 아무리 하여도 길들일 수 없는 허후가 미웠다. 왕도 눈을 허후에게 돌렸다. 허후는 탑전에 부복하였다. 성삼문, 이계, 박팽년, 유성원, 김질, 하위지 등은 언제나 나설 차비를 하고 뒷줄에서 허후와 함께 가슴을 뛰게 한다. 상감께 없어 좌의정 정인지를 파직하시와 금부로 내려 가루시오. 이것이 허후의 말 허두다. 누구는 이 말에 놀라지 아니하였으랴마는 그 중에도 정인지는 낯빛이 종이장같이 되었다. 안평대군용은 종실에 지친이언을 정인지는 신자가 되어 지친을 모하하여 골육지변을 일으키려 하니 기죄가 살이 없고 그뿐 아니라 안평은 지친이라 불인치법이라 하옵신 전교를 내리신 것이 어저께 이리언을 이러한 전교가 계실지 하루가 못하여서 또 솔백 관계한다 칭하고 지존을 번기로 우시게 하니 이는 지존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제 사사로운 뜻을 이루려고 지존을 위협함이오니 더욱 기죄가 살이 없고 또 영의정이 자제하거든 좌의정의 몸으로 솔백 관계를 한다 하니 이는 관기를 문란하는 것이라 역시 기죄가 살이외다. 만일 지금 정인지를 엄벌하시와 그 화근을 끊지 아니하옵시면 위로는 지존과 종실을 엄수히 여기고 아래로는 백관을 농락하여 무수부지할 염려가 있사오니 당장에 삭탈관직하옵시고 금부에 내리어 가두게 하심이 지당한가 하오. 허후의 말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사람들은 너무도 그 말이 의외인데 아연하여 다른 자기네의 귀를 의심하였다. 정인지는 돌로 깎아 세운 듯이 가만히 있었다. 오직 그 입술과 손가락이 분한 것으로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윽히 있다가 왕은 안평대군을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발열밖에 나서라 하시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김질, 기건, 이석형, 권절 등 30여인이었다. 애초에 짠 사람은 7, 8인밖에 아니 되지만은 나머지 20여인은 불기 이동으로 의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허후의 말이 그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힘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30여인이 정인지를 반대하고 나서 보니 조정에는 불온한 기운이 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불온한 일이 생길까 하여 수양대군은 상감 앞으로 가까이 나와 고만 파조하시옵고 정인지와 허후가 아랜 말씀은 파조 후에 재결하심이 지당할까 하오 하였다. 왕은 이 자리에서 좀 더 두 파로 하여금 흑백을 다투게 하고 싶으시었으나 군국 대사를 전부 위임하신 영의정 수양대군의 말을 모른다 할 수 없으시어 곧 파조하시고 편전으로 입어하시었다. 이리하여 어찌하였으나 정인지의 솔백 관계를 복주머니를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이날에 안평대군용을 강화에서 교동으로 옮기라 하시는 전교가 계시었다. 안평대군 부자를 교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한 구실에 지나지 못하였다. 허후의 야단이 있은 날 정인지는 수양대군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뜻을 말하였다. 그 뜻은 이러하다. 지금 수양대군의 신정부가 들어선 지 날이 얕고 또 이번 정난에 대하여 민간의 시비가 많을 뿐더러 일반 민심은 도리어 황보인 김종서를 옳게 여기고 안평대군이 그릇도 되니 세상을 바로 잡을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니 이때를 당하여 한 가지 믿을 것은 오직 위력뿐이라 무엇이나 한 번 말을 내면 그대로 하고 털어끝만 치라도 어기는 자는 담부룡되고 엄벌함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무서워서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함이 아니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쑥쑥 나오는 수 없는 허후를 낱낱이 적응할 수 없다 함이다. 그러면 어떡헌단 말이오?
수양대군도 오늘 허후의 변에는 두통이 났다. 단정코 안평대군에게 사사를 하여야지요. 그러고 우선 허후와 그 연루자를 일변 엄벌하고 또 성화같이 내외에 퍼지어 있는 황보인 김종서의 잔당을 사실하여서 모조리 소멸하여야 하지요. 지금의 순을 자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나무를 꺾어야 하게 될 것이외다. 이렇게 정인지의 의견은 심히 고압적 무단적이었다. 그렇지만은 상감께 윤허가 아니 계시니 어찌하오. 내 생각에는 아직 그대로 두고 후일에 인심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하오. 하는 수양대군은 정인지에게 비기어 온건한 의견을 가지었다.